예, 안녕하세요. 네. 그 깜짝 만난 게 된 게 진짜예요? 믿어야 됩니까? 예, 지금 전 잘 안 믿어져서요. 예, 시진핑 주석이 이제 6월 20일 방북을 했는데 그 전후해 가지고 6월 11일이죠. 11일 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6월 23일 날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 사진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보통 친서가 보통 뭐 이렇게 길지 않은데 사진을 보면은 역으로 돼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한 페이지 정도인데 꽉 차 있었고 또 밑에는 이제 밑줄도 거 있고 뭐라고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꼼꼼하게 보셨네요. 예. 그래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친서가 같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했었죠. 근데 그런 친서에 그러니까 뭐 만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을 거라고 보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간에 아마 판문점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라는 정도 내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걸 보고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네. 이렇게 하고 매우 이제 만족해하는 이런 표정이었고 실제 북한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아침 시간에 트윗에서 뭐 DMZ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한 그거는 거는 이제 직전이고요. 그거는 정말 그거는 돌발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29일 날 네. 한 것이고요. 지금 얘기한 거는 이제 6월 23일 날 공개한 거니까 한 일주일 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3일 날 그 신문을 보고 제가 이제 매달 그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실제로는 이제 화요일 6월 25일자지만 24일 날 오전까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를 잡을까 하다가 이게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 이제 그래가 제가 제목을 남북미 3자 정상의 근데 만나서 그냥 갈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제 종전 선언을 상상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칼럼 썼습니다. 그래서 상상한다. 예, 그거 왜냐하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가능성을 제가 읽었던 부분은 지금 트윗 이전에도 그런 이제 조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say hello 2분 정도 이랬었는데 정작 자유의 집에서 53분. 취재진 없이 북미 두 정상의 단독 회동만 48분. 이쯤 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 정상회담이죠,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싱가포르나 하노이 때보다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단독 정상회담은. 그런 면에서는 뭐 충분히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을 때는 군사분 개선에서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악수하고 뭐 사진을 찍는데 2분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바로 어제 이제 그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브룸버그 통신 기자가 질문했는데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지 언제 열릴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2분 만에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얘기가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만났을 때는 대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회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1차, 하노이가 2차. 판문점이 이미 3차. 사실상 다음에 만나면 4차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4차가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언론이 이거 통일해야 돼서 지금. 왜냐하면 블룸버그 통신이 할 때는 그렇게까지 길게 할 줄 모르고 질문했기 때문에 3차를 예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가 3차였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한 대로 백악관을 간다면 뭐 그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그게 4차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북미 간 만남이 끝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 사람들 물리고 귓속말로 설명을 했다고 그러고 또 외교장관 라인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하노이 때보다 두 정상의 단독 만남은 더 길었다. 무려 48분이다.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아마 지금 공식 발표된 건 앞으로 실무 협상합시다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합의된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48분을 했을까요? 아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도 하루 전날 그러니까 29일 날 오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고 결심을 해서 바로
24시간 안에 된 건데 아마 예. 그 내용에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특히 4월 12일 날 시정연설을 통해서 미국이 새로운 셈법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도 굉장히 좀 아쉬워했거든요. 하노이 회담 때도. 나중에 최선희를 보내서 다시 한번 또 의사타진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뭐 담판을 원했던 것 같고 또 미국의 새로운 셈법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100%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형식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원했던 톱다운 방식을 수용을 해서 수용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를 받아들인 형태가 됐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실무회담 방식을 먼저 열자고 계속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대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서 위임해서 이제 실무회담을 열기로 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아마 형식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이어서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조성열 박사께서 기고문 제목을 이 종전선언 상상한다라고 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조국 수석은 어제 그 이벤트들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 땅까지 밟았잖아요.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뭐 정치적인 의미는 전쟁 당사자의 휴전 상태에서 상대방 영토에 발을 디뎠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난번 하노이 그 선언에서도 그랬고요. 사실상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는 끝났고요. 예. 다만 이제 법적인 부분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남북미 3자가 정상에 만나서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 선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 땅을 밟았고 한 100m 정도 판문각까지 갔었고 다시 되돌아와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건 우리의 그 회의장인 자유의 집에서 그렇죠. 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또 3자 정상들이 만나서 사진을 찍은 그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철저히 조연을 이제 자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당 일각에서는 비판적 반응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연의 역할을 했고 또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게 그 우리 대통령이 관여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이렇게 그 하루 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또 여기에 대한 이제 보안과 통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준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우리 쪽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담이 오히려 북미 회담 형태를 취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또 협상에 나오도록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좀 정치적인 국내 정치를 상당히 의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공을 이제 북미 양 정상하게 돌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평화라고 하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실무 협상은 미국은 폼페이오 비건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북한은 아마도 리용호 최선희 외무성 라인으로 간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리용호 외무상을 불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를 부르고 그래서 4명이 같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고위급 회담의 아마 그 멤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이제 문제는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제재 완화에 서로가 원하는 바의 다름 이거 아니겠습니까?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근데 이제 그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서 채택이 결렬된 이후에 리용호 외무상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네가 요구한 것은 안전담보다. 다만 미국이 준비된 것 같지 않아서 자기네가 제재 완화 문제를 꺼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 3월 5일 우리 대북 특사가 평양 갔을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포기 조건을 2개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군사협의 해소고
다른 하나는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이후에 4월 12일 이제 당 전원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정 연설을 했죠. 예. 그때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재 완화 문제를 꺼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4월 말에 푸틴 대통령을 만날 때 푸틴 대통령한테 한 얘기, 이거 이제 다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해준 내용인데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게임은 이제 그 북한 핵시설, 그러니까 핵에 대한 폐기와 제재 완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이 문제 간에 이제 아마 협상이 본격화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최종 단계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최종 단계로 인식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 문제를 전면에 다루면서 오히려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로 중간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과정은 뭘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사무소 설치 뭐 이런 것도 그거는 이제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초기 단계고.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 외에도 또 조약에 의한 방식의 체제안전 보장이 있습니다. 조약. 예,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이른바 이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체결해서 미국하고 영국, 러시아가 경제 지원과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면서 핵 포기를 이끌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20년 뒤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 합병하면서 무산됐는데 당시만 해도 조약이 아니었거든요. 예. 메모랜덤 형태였습니다. 안전보장 각서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체제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약 방식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약 방식. 예, 불가침 조약인데 단독으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적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 안에 이제 불가침 항목을 넣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제재 완화와 사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조약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북미 관계도 과거 미얀마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평화협정 얘기하는데 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또는 이제 그 의회가 비준 동의한 게 아니거든요. 네. 행정부의 행정명령 형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행정협정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자면 평화협정, 북미 수교 등등을 최종점이라고 본다면 중간 단계로서 북미 상호 불가침 조약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북한은 핵의 어느 부분까지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견주어서 맞추면 된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내 전문가들도 좀 혼동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비욘드 영변하고 또 하나가 이제 엔드모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용호 외무상이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영변의 공동 정의에 관한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원모 스텝이라고 그 북한 그 통역사가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영변 핵시설 그리고 은닉세에 들지도 모르는 영변 바깥의 시설들. 네. 이게 이제 한 세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드모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핵무기와 운반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한 게 오바마 대통령이 못했는데 난 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괌하고 하와이 예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든 이유는 괌의 경우는 2017년 8월 달에 북한이 이제 괌 주변에 4군데다가 화성 12형 미사일 쐈죠. 미사일을 쏘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은 적이 있었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하와이입니다. 하와이는 2017년 12월 1일 그 30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다시 핵 대피 훈련했습니다. 훈련을 했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뜻은 네. 자세히는 안 했지만 이처럼 전쟁의 위협에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돼 있었던 미국을 자신이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드모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하노이에서 이제 북한이 이 부분을 끝까지 안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나올 건 다 나왔네요. 예, 그렇죠. 영변과 다른 시설, 그다음 이미 완성된 핵무기와 운반 수단,
거론될 건 다 거론됐고. 근데 이제 핵무기라는 말을 쓰게 되면 북한을 이제 핵보유국이라는 걸 인정하는 형태를 취하니까 고용을만 안 쓰고 계속 이제 그 내용을 사실상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7월 달에는 실무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언제쯤 그러면 이제 4차 북미 정상회담 뭐 그 이전에 예컨대 뭐 4차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뭐 이런 등등을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가장 적합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이제 제일 그 약속된 부분은 이제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남북 관계의 대화도 바로 재개될 거라고 봅니다. 네. 북한은 이제 북한이 중시했던 6.15 행사나 이런 것들도 다 민간 단체 협도 다 중단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간 교류라든지 남북 간의 당국자 대화가 아마 북미 실무회담과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바로 또 뭐 4차 북미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실무회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합의된 이유는 실무회담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좀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단지 어떤 지난번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했던 것은 실무회담이라 하더라도 이행을 담보하지 않은 말 그대로 이제 합의를 위한 합의 과정만을 얘기했지만 지금 실무회담은 그보다는 좀 더 격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직급이 높아진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일정 정도의 그 합의와 이행을 같이 동반하는 그러니까 과거 육자단과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내용도 구체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려면 몇 번의 그 실무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이 바로 4차로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좀 성급하신 분들이 8월이나 뭐 예, 워싱턴에서 뭐 북미 이런데 그건 아니군요. 예, 제가 볼 땐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금년 연말 가까이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연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실무 협상의 진척을 좀 기다려볼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열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